안녕하세요. 데이즈 파이썬 심화 스터디 6주차 매플론립 라이브러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은 매플론립 라이브러리를 배우게 될 건데요. 일단 매플론립 라이브러리를 배우기에 앞서서 EDA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EDA는 Exploratory Data Analysis,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에요. EDA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풀어서 설명하자면 데이터를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하고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그래프나 통계적인 방법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EDA라고 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우리가 EDA를 왜 진행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일단 데이터의 분포랑 값을 EDA를 통해서 파악하면서 데이터가 어떤 현상을 표현하고 있는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EDA를 통해서는 데이터 안에 존재하는 이상치랑 결측치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의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리고 이 데이터를 어떤 방법으로 분석해야 될지 계획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EDA가 데이터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면서 패턴을 파악하는 그 과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EDA를 통해서 나온 그런 결과를 토대로 데이터에 대한 가설을 세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됩니다. EDA를 진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시각화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각화는 이제 다양한 그래프랑 차트를 그리면서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통계 지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중앙값 등의 통계 지표를 통해서 데이터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은 이제 데이터 안에 있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면서 어떤 변수 간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관찰해야 되는지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오늘 실습해볼 이제 히스토그램, 바차트, 파이 차트, 라인 차트를 그리는 건 1번 시각화를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히트맵 차트라는 걸 한번 배우게 될 텐데 그거는 3번에 이제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매플러닝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매플러닝 라이브러리는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담긴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매플러닝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손쉽게 시각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부터는 진짜 실제 실습을 해볼 예정인데요. 먼저 이제 매플러닝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볼 예정이에요. 한번 차근차근 해볼게요. 일단 다들 이거 천천히 할 테니까 한번 침착하게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 먼저 이제 저는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켤게요. 여기다가 이제 뭘 입력하냐면 pip install matplotlib 이렇게 치고 엔터를 눌러주면 얘가 이렇게 설치가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고 떠지는데 는 뭔가 로딩이 되면서 설치가 완료가 될 거예요. 이 매플러닝 라이브러리 설치를 해야 오늘 실습이 진행이 되니까요. 설치 다 되신 분은 채팅창에 됐습니다라고 한 번만 남겨주세요. 네, 다들 많이 해주셨으니까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이거 혹시 설치가 안 되시면 일단 강의를 한번 차근차근 보시고요. 저한테 따로 그 오류 메시지 뜬 창을 보여주시면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습해볼게요. 오늘 저희가 이제 차트를 4개를 그릴 건데요. 먼저 이제 막대 그래프랑 히스토그램이라는 그래프를 시각화해 볼 거예요. 이 두 차트가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일단 우선은 가장 큰 차이점은 두 차트의 생김새겠죠.
막대 그래프는 막대 사이에 간격이 떨어져 있는데 히스토그램은 막대가 서로 붙어 있어요. 근데 그쵸? 막대 그래프한테 알맞은 데이터는 무엇일까요? 막대 그래프한테 알맞은 데이터는 연속되지 않은 분류하기 용이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어요. 뭔가 쉽게 예시를 들어보자면 연속되어 있지 않고 A형, 혈액형 같은 경우는 A형, B형, O형, AB형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혈액형당 해당하는 학생 수를 시각화하려면 이 막대 그래프가 알맞겠죠? 히스토그램은 막대 그래프랑 다르게 연속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데 알맞은 차트예요. 뭔가 약간 숫자처럼 나이를 예시로 들면 일단 1살부터 100살까지 있을 때 그 나이의 분포를 확인하는 데 용이한 그래프가 바로 히스토그램입니다. 막대 그래프랑 히스토그램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이제 각 데이터한테 알맞은 모양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고 좀 더 효과적인 시각화를 할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럼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실습을 진행해 볼게요. 제일 첫 번째로 그릴 그래프는 이거예요. 간단한 막대 그래프인데요. 얘가 어떻게 생긴 그래프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그래프는 일단 행성의 공전 주기를 담은 막대 그래프예요. 일단 가로축 X축은 행성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세로축은 올비탈 페리오드, 공전 주기인 것 같네요. 얘를 한번 그려봅시다. 다들 주피터 노트북 켜주세요.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하신 분은 이거 누르시면 바로 열릴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열었던 아나콘다에다가 주피터 노트북 이렇게 쳐서 엔터를 누르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데이즈 폴더를 따로 만들어 놓으셨다면 여기다가 이제 새로운 파이썬 3 파일을 열어주세요. 네, 주피터 노트북 다들 준비가 되셨으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제일 먼저 제가 코딩을 할 때 주피터 노트북에 코딩을 할 때 조금 더 예쁜 정리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항상 이 헤딩 이 기능을 쓰는데 이걸 쓰면은 약간 코드마다 제목을 달아줄 수가 있어요. 먼저 매플론립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하는 걸 해볼게요. Shift 엔터를 동시에 누르면 얘가 실행이 되죠. 글씨로 남게 되고. 네. 먼저 이제 얘를 어떻게 임포트하냐? 매플론립 하고 근데 매플론립만 하면 안 되고 .pyplot을 뒤에 붙여줘야 얘가 제대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매플론립이라고 길게 부르지 않고 plt라는 세 글자로 축약해서 호출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plt로 부르겠다 이렇게 불러주고 그다음에 하나 더 제가 약간 에러가 뜰까봐 걱정돼서 항상 하는 게 있는데 %하고 매플론립 inline 이렇게 치면 이거를 해두면 차트가 약간 화면 밖으로 벗어나거나 아예 안 그려지거나 이런 에러를 방지해 줄 수 있어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import matplotlib pyplot splt고 그 다음에 %matplotlib 띄어쓰기 inline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제목을 써줄게요. 이게 이 샵을 하나씩 할 때마다 글씨 크기가 작아져요. 해볼게요. 먼저 X축이 뭐였죠? 행성 이름이었죠? Y축은 행성의 공전주기였어요. 제가 천천히 해볼 테니까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 먼저 이 PLT 차트 그래프를 그려줄 피규어라는 객체가 필요해요. 이제 피규어니까 이 피규어라는 객체는
매플롤립 안에 있는 피규어 메소드를 통해서 생성을 해줄 수 있습니다. 얘를 이용해서 이제 그려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뭘 해줘야 되냐면 이 그래프에 내 부분 꼭지점, 모서리 부분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축이니까 축이 엑시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엑시스 따와서 AX 축을 더해준다, 만들어준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좌표 0, 0, 1, 1 이렇게 생성해 주는 거예요. 위치를 지정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전 작업은 끝났고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차트를 그려볼게요. 먼저 X축에 있는 X축과 Y축 데이터를 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엄청 길죠. 이게 이 플래닛이라는 변수에다가 행성 이름들을 담아줬고 그리고 orbital period라는 변수에다가 이 각 행성에 알맞는 공전 주기를 담아줬어요. 그렇게 해서 근데 이건 리스트 형태로 해서 담아줬는데 이게 좀 기니까 제가 지금 채팅창에 보내드렸거든요. 이거 그냥 복사해서 한번 네, 입력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X축에 들어갈 데이터랑 Y축에 들어갈 데이터가 준비가 됐죠. 지금 보면은 이제 머큐리, 플루토, 마르스가 들어가 있는데 머큐리, 플루토, 마르스 차례로 잘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X축, Y축도 차근차근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피규어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차트의 꼭지점을 생성해줬잖아요. 그쵸? 이제 이 꼭지점을 생성해준 거인데 얘가 어떤 형태의 차트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대답을 해줘야겠죠? 바 차트를 그릴 거다. 그리고 차례로 이제 X축과 Y축을 입력값으로 넣어주어야 되는데 플래닛가 X축이었죠? 그 다음에 orbital period가 Y축이었어요. 이건 이제 얘를 X축, 얘를 Y축으로 이제 바 차트를 그릴 거다라고 말해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잘 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다 이제 플래닛츠, orbital period라고 이 축마다 이름을 새겨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PLT를 한 번 더 불러서 매플롤립을 X 레이블, 그러니까 X축의 이름 플래닛츠, X축의 이름을 플래닛츠라고 붙여줄 거다. 그 다음에 Y 레이블 해서 orbital Y축의 이름도 정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PLT를 보여주기만 하면 네, 끝이에요. 바 그래프 잘 만들어지셨으면 됐습니다. 라고 채팅에 한 번만 쳐주세요. 이게 안 그려지는 이유는 뭔가 주피터 노트북 상의 문제인 것 같았어요. 안 되시나요, 혹시? 어느 부분에서 안 되실까요? 바가 안 뜨시나요? 저 같은 경우도 여기서는 뜨는데 왜 여기서는 안 뜨는지. 제 생각에는 이게 나눠져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파이썬 주피터 노트북 같은 경우는 이제 스크립트의 그런 스크립트로 입력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서 실행되는 거랑 여기서 실행되는 거랑 별개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에다가 담아주면 될지 잘 모르겠네요. 네, 잘 그려집니다.
성현님도 한번 이렇게 하나에다가 다 담아서 해보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이게 뭐지 따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 피규어 뭐지? FIG 여기 객체에서 담았고 AX에서 담은 이 객체가 여기 다음 것까지 이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뜨지 않게 되겠죠. 되시나요? 다행입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이거 되셨을까요? 네네네. 저랑 다들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되셨겠네요. 제가 잘못 가르쳐 드려서. 네. 아마 이게 코드가 틀린 건 아니라서 하나에 담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 차트를 그릴 줄 알게 됐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음, 이제 하나의 첫 실습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실습 해볼게요. 얘도 바 차트긴 바 차트인데 조금 뭔가 좀 알록달록하죠? 얘는 사이드 바이 사이드 막대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는 이제 서바이브드 0, 서바이브드 1은 0은 사망했다. 그 다음에 1은 생존했다를 의미합니다. 이 데이터는 이제 타이타닉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타이타닉 사고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는 1로 카운팅되고 사망한 사람의 수는 이제 0으로 카운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0과 1의 이 데이터 세트를 같은 축에다가 해주고 싶은 거죠. 이 P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좌석의 등급인데요. 1등석, 2등석, 3등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1등석에 타고 있던 사망자와 생존자를 한꺼번에 여기다가 이렇게 두 개 붙여서 그려주고 싶을 때 이 사이드 바이 사이드 막대 그래프가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차트예요. 얘도 한번 그려볼 건데 그 전에 타이타닉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타이타닉 데이터는 제가 단톡방에 공유 드리기도 했었는데 혹시 아직 준비 안 되신 분 있으실까봐 지금 줌 채팅방에 올려드릴게요. 얘를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로드하는 것도 막힐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여러분이 만드셨던 그러니까 지금 이 파일을 저장하고 있던 이 폴더 똑같은 폴더에 들어가서 업로드를 누르고 타이타닉 데이터를 여기 업로드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 업로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열고 있는 이 아이랑 이 아이가 지금 같은 폴더 안에 있죠. 같은 폴더 안에 있어야 불러오기가 수월해요. 또 제가 붙여줄게요. 사이드 바이 사이드 막대 그래프 시각화 할 건데 타이타닉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여기에 불러와 줘야겠죠. 데이터 프레임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CSV 파일 엑셀과 같은 데이터 프레임 형태의 데이터들은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불러올 수 있어요. 판다스 치기 귀찮으니까 PD로 줄여줄게요. 타이타닉이라는 변수에다가 이제 우리가 아까 저장했던 타이타닉 CSV 파일을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제 이 타이타닉이라는 변수 안에 이 데이터 프레임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타이타닉 데이터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5줄만. 헤드 메소드를 이용하면 위에 5줄만 출력됩니다. 이렇게 생긴 거네요. 저희가 지금 그릴 사이드 바이 사이드는 이 서바이브드랑 그다음에 이 피클래스 이 두 개의 열을 사용하겠죠. 네, 타이타닉 데이터가 불러와줘야 그래프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불러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릴 거는 좌석의 등급에 따른 생존 여부를 시각화해 볼 건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 코드를 직접 입력하기 전에 이 메소드들이 어떤 동작을 해주는지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그룹 바이 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얘는 뭐 하는 애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서바이브드랑 P클래스를 이용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2가지 이상의 컬럼, 그러니까 열을 그룹핑 해준다고 하죠. 그리고 이 그룹 바이 뒤에 그룹 바이 이 메소드 뒤에다가 점 찍고 이제 카운트를 해줄 건데, 이 카운트는 뭐냐면 이 그룹핑한 애들을 카운트 해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P클래스가 아니다. 뭐라고 하죠? 데이터라는 변수에다가 타이타닉으로부터 이제 그룹 바이를 사용해서 타이타닉 안에 있는 열들을 그룹핑 해줄게요. P클래스를 이용할 거고, 서바이브를 이용할 건데, 일단 그래서 얘네 둘을 묶어줬어요. 얘네 둘을 사용하긴 사용할 건데 뭘 기준으로 묶어줄 거냐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서바이브드를 표시를 해줄 거고 얘를 기준으로 이제 카운팅을 할 거겠죠. 그죠? 왜냐면은 생존자와 사망자를 카운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그 바로 뒤에 survived라는 열 이름을 입력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P클래스랑 survive 묶었고 survived를 기준으로 해서 수를 세워준다라고 했으니까 아까 말했던 count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야겠죠. 네. 그런데 이제 하나 더 추가되어야 될 게 있는데 unstack이라는 게 있어요. unstack은 뭐냐면 그러니까 스택은 쌓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쌓게 되면은 보세요. 얘랑 그림이 달라질 거예요. 이 파란 막대기 위에 주황색 막대기가 위로 쌓아지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생존자랑 사망자 수의 토탈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저희가 원하는 모양의 그래프가 아니니까 스택이 아니라 언스택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언스택이라는 메소드에도 기준이 되는 서바이브드 열 이름을 입력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 담아준 이 데이터를 플롯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시각화해 줄게요. 아까 저희가 그래프를 그릴 때는 피규어라는 객체 생성해서 이 피규어에다가 축을 딱딱딱딱 이렇게 4개 모서리 지정해주고 거기다가 이제 바 차트로 그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렸는데 이건 좀 다른 방법이에요. 이거는 그냥 이 데이터 뒤에다가 플롯이라는 메소드를 하나 붙여서 kind 그러니까 우리가 그릴 그래프의 종류가 바 그래프다. 이거를 알려주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바 차트를 그릴 거다 이렇게 알려주고 이 그래프의 제목을 달아줘야겠죠. 이게 제목인데 이건 P클래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이름을 바꿔야겠네요.
좌석 등급에 따른 생존 여부라고 의미를 담아주고 싶으니까 survived by P클래스라고 이름을 지어줄게요. 다 만들었으니까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졌어요. 네. 또 혹시라도 이게 근데 진짜 하나의 오타만 있어도 안 그려질 수 있거든요. 그게 진짜 허무한 일인데 혹시라도 지금 차근차근 강의를 하고 제가 노력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에러가 떠가지고 차트를 못 그리시거나 하시는 분은 이거 수업 끝나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사이드 바이 사이드 막대 그래프 그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히스토그램인데요. 아까 히스토그램은 연속형 데이터에 어울리는 차트라고 그랬죠. 만약에 이걸 막대 그래프로 그린다고 하면 뭔가 분포를 파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그릴 데이터가 이제 타이타닉에 타고 있던 탑승객들 전체의 나이의 분포를 보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연령대가 제일 많은지 이걸 보기 위한 건데 분포를 파악하기에는 히스토그램이 적절하죠. 보면은 이제 이 그래프의 가로축은 age예요. 나이죠. 그리고 세로축이 카운트, 그러니까 탑승객의 수겠죠. 뭔가 미리 보이지만 20대 후반에서 30대 이전의 숫자가 월등하게 높네요. 그다음에 이제 히스토그램 시각화 해볼게요. 오히려 아까 아까 했던 이 두 개의 차트가 저는 좀 어렵게 느껴졌고 이제부터는 좀 쉽거든요. 아까 봤던 그 피규어라는 기능을 하는 애가 메소드 역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트의 크기를 조절해 줄 거다. 그래서 피규어 사이즈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 차트의 크기를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이즈는 일단 제가 처음에 이거를 10,10,10으로 했더니 되게 작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2,8이 적절한 것 같아요. 이 12가 가로의 길이고 8이 세로의 길이에요. 그래서 피규어로 해서 이 네모난 이 그래프의 크기가 얼마나 될 건지 일단 지정을 해줬고요. 지정해줬고 이제 매플롤립에서 히스트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히스토그램을 줄인 건데 이 메소드 하나만 있으면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 있어요. 타이타닉 데이터에서 저희가 이제 타이타닉 데이터에서 필요한 칼럼이 무엇일까요? 저희는 일단 이제 연령대의 수를 카운트하고 싶은 거니까 이 age라는 칼럼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그룹 바이 해줄 필요 없이 age 이 하나를 쓰고 막대 그래프 크기를 조절해 줄게요. 40 정도로. 히스토그램 시각화했고 네, 막대의 크기랑 이 막대 간의 간격을 조절해 주는 게 이 빈스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이 차트는 잘 그려졌을 테니까 이 데이터가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인지 X축 이름, Y축 이름, 제목 붙여줄게요. X 레이블, age, Y 레이블, current, 타이틀 이 제목입니다. 일단 나이 분포니까 디스트리뷰션 age라고 할게요. 이제 X축, Y축 이름 다 지었고 제목도 잘 붙여줬어요. 이름 이제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아이고, 오타가 있네요.
이게 레이블 이러면은 이제 이 그래프를 보고도 이제 인사이트를 뽑을 수 있죠. 그래프는 인사이트를 뽑기 위해서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그래프를 보고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냥 뭐 타이타닉 탑승자 중에서는 젊은 나이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1등석, 2등석, 3등석 중에 3등석이니까 제일 낮은 등급이죠. 거기서 사망자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충분합니다. 이거 코드를 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 실습입니다. 이제는 코로나19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일자별로 확진자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그러니까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시각화해 볼게요. 요새 코로나19로 시각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흥미로운 주제일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것도 제가 카톡방에 공유를 드렸었는데 채팅방에도 공유 드릴게요. 다운받아서 아까처럼 똑같은 폴더 안에다가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보면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한번 이거 그려볼게요. 제목 붙이고 어떻게 보낼 거냐면 코로나19 11 확진 현황 라인 차트 예요. 이제 먼저 데이터를 불러와 줘야 되는데 아까 타이타닉이라는 변수 저장했으면 이번엔 코비드라는 변수에다가 판다스를 이용해서 아까 타이타닉 같은 경우는 CSV 파일이었어요. 그래서 read CSV라는 메소드로 이 파일을 읽어올 수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19 데이터는 엑셀 형태로 저장돼 있죠. 그래서 read excel이라고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이름이 COVID-19 언더바 사우스 코리아였죠. 이거 근데 아마 소문자 대문자도 틀리면 안 될 거예요. 사우스 코리아 그다음에 엑셀 맞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되게 간단한 데이터인데 코로나19와 관련된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적네. 그래서 그 많은 칼럼들을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일자랑 그 일자별 확진만 제가 추출해서 저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파일을 이제 다 여기 주피터에 불러오셨으면 라인 차트를 그려볼게요. 아까랑 똑같이 피규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 비그 사이즈 차트의 크기를 지정해 봅시다. 얘는 좀 크게 15,7 왜냐면은 이게 X축에 들어가 있는 글씨가 일자다 보니까 조금 길어서 가로 길이가 좀 길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매플론립의 플롯 메소드가 이제 차트를 그려주는 애라고 그랬죠. 보면은 이제 어떤 칼럼이 필요한 거 봤더니 뭐 이거 2개겠죠. 이거 2개를 차례대로 써줍니다. 먼저 나오는 애가 아마가 아니라 X축에 있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제 데이트 얘를 X축에 넣어주고 데일 얘를 Y축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럼 이제 차트 다 그렸어요. 이제 진짜 아까 했던 제목 붙이고 X축 이름 Y축 이름 그래프 그리는 거 정말 쉽습니다. 일자별 코로나19 확진 현황이니까 데일리
사우스 코리아라고 해줄게요. 있어 보이는 제목으로. 그다음에 X축의 이름은 일자니까 데이트. 그냥 컬럼 이름을 똑같이 해줄게요. 컴파운드. 했어요. 이제 얘를 이제 보여주면 이런 차트가 그려집니다. 이제 실습을 하면서 되게 다양한 모양의 차트를 그려보고 있잖아요. 얘네를 이제 조금 색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여기에다가 몇 개의 선을 더 추가한다거나 좀 데이터 값을 바꾼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응용이기 때문에 진짜 어렵지 않고 일단 이 기본을 그릴 줄 아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힘내서 마지막 실수까지 끝내봅시다. 거의 다 왔어요. 데이터만 잘 있으면, 데이터를 잘 파악하고 있으면 차트를 그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코드가 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그 기능을 해주는 메소드들은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데이터를 잘 이해해서 이걸 어떤 그래프를 그려야겠다. 이거를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이 차트 그리고 오늘 스터디 마무리할게요. 이거는 이제 저희 정보사회 미디어학과에 관련된 차트예요. 저희 학과에 전공 트랙이 3개 있잖아요. 미디어 저널리즘,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그 다음에 사회문화 콘텐츠 이렇게 있는데 전공 트랙별 학생 비율 이렇게 공평하게 33.3으로 3개를 분할했습니다. 이 파이 차트를 이제 그려볼게요. 파이 차트. 우리가 뭘 그리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붙여줍니다. 전공 트랙별 학생 비율 파이 차트. 별로 학생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이게 지금까지 제가 모든 이 X축, Y축 이름이랑 타이틀을 영어로 해줬던 이유는 매플롤립 라이브러리에서 데이터를 시각화할 때 한글로 한 경우에는 글자가 깨져서 나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글도 잘 읽을 수 있게 처리해주는 코드가 필요해요. 지금 이건 한글로 되어 있죠. 한번 해볼게요. RC, 이 RC가 한글 폰트 글꼴을 관리해주는 메소드예요. 나눔 고딕. 그러니까 나눔 고딕체를 인식을 해서 여기다가 표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입력하지 않으면 글씨가 깨져서 나올 수 있어요. 한글이. 그러면 이제 아까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에서 차트를 안 불러오고 직접 막대 그래프를 그릴 때 X축이랑 Y축에 있는 2가지 데이터를 직접 써줬잖아요. 여기도 필요한 2가지 데이터를 직접 손으로 써줄게요.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전공 트랙 이름이 필요하겠죠. 일단 하나는 미디어 저널리즘이고 두 번째는 데이터 사이언스, 사회문화 콘텐츠. 이렇게 이게 이 파이 차트에 들어갈 데이터들 목록이 되겠고 이제 비율이니까 라티오로 해서 미디어 저널리즘의 비율, 데이터 사이언스의 비율, 그러니까 각 트랙에 해당하는 데이터 값들을 넣어줄게요. 저는 좀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으니까 33.3, 3 이렇게 해줄게요. 그러면 미디어 저널리즘이 33.3% 있고 대사랑 사회문화 콘텐츠도 마찬가지인 거겠죠. 그리고 이제 파이 차트에도
다른 차트에 X축과 Y축과 같은 축이 있는데요. 보이지 않지만 이 축을 equal로 설정해 주면 얘가 가운데에 딱 예쁘게 표시가 됩니다. PLT의 axis, 아까 축을 axis라고 말씀드렸죠? equal, 동등한, 뭐 이렇게 표시해 주면 얘가 가운데에 잘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얘 제목을 붙여줄까요? 타이틀. 저희는 이제 한글을 쓸 수 있으니까 전공 트랙별 학생 비율 해주면 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떤 차트가 뜨는지 한번 볼까요? 뜨긴 뜨거든요. 아, 안 뜨는구나. 왜 안 뜨는지. 얘는 데이터를 안 넣어줬으니까 안 뜨겠죠. 볼게요. 파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파이 차트를 그려줄 수 있어요. 맵플러리 라이브러리 안에 파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얘가 파이 차트를 그려주는 애거든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넣어줄 거냐. 일단 이 파이 차트가 표시하는 값들은 33.3, 33.3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글씨를 붙여주는 것 뿐이죠.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게. 그래서 레이블스를 라는 데다가 입력값으로 이 메이저 트랙을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글씨가 표시가 됩니다. 아,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였는데 이렇게까지만 하고 입력하면 이렇게 떠요. 근데 이렇게 뜨면은 얘가 몇 %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코드를 하나 더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AUTOPCT 라는 애가 여기다가 이제 파이 차트에다 글씨를 써주는 애인데 이 형식을 이건 좀 잘 보셔야 돼요. 1.1F %2 개. 이렇게 해주면 얘 형식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이 소수점 이하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준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면 이렇게 잘 뜨게 됩니다. 오늘 진짜 많은 차트를 시각화해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이게 저는 코딩의 재미를 느꼈던 게 이렇게 맵플러닝 라이브러리 그리면서 그래프를 시각화할 때부터 이제 재밌다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F는 무슨 뜻이냐고요? 네, F 설명해 드릴게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제 데이터에 자료형이 있어요. 자료형이라고 하면 좀 어려워 보이겠지만 그냥 정수형, 실수형, 문자형, 그 다음에 알파벳, 캐릭터, 알파벳, 그러니까 문자형은 뭐 A, B, C, D 이거라면 알파벳은 A 이거 하나인 거예요. 얘네마다 이제 이 약자를 가지고 있는데 정수형은 인테저이고 실수형은 플롯이에요. 문자형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알파벳은 캐릭터라서 char이라고 하거든요. 문자형이 뭐였죠? 아마 S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거죠? S 스트링. 이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소수점 이하 첫 번째 자리까지 실수형을 출력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실수형 플로트의 앞 글자 F죠. 왜냐면은 33.3이 소수니까. 그래서 F의 뜻은 플로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프 그리는 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수업을 듣고 그런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많은 차트를 그려봤는데 따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모르는 거 있으면 아니면 정말 사소한 궁금한 거라도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제가 아주 성실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여기까지. 오늘 강의는 끝났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 완전히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 이제 프로젝트 데이터 주제를 공지 드리려고 해요. 그것만 공유 드리고 오늘 스터디 마무리할게요. 화면 보이시죠? 이따가 네, 이거 보입니다. 링크는 공유를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로 두 가지를 이렇게 뽑았거든요. 영화 데이터랑 식당 데이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둘 중에 편하신 데이터, 더 재미있게 시각화할 수 있는 데이터로 선택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영화 데이터는 이제 한국에서 실제로 개봉한 한국 영화 600개에 대한 감독, 이름, 상영 등급 이런 정보가 담긴 데이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데이터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링크도 이거는 지금 데이콘이라는 여기서 시각화 그걸 코드를 공유를 하고 있는 그 데이터예요. 이게 실제 데이콘에서 여러 가지 대회가 있는데 이거는 실제 대회는 아니고 이제 대회 처음 참여하는 사람들이 부담 없이 해볼 수 있도록 공유하고 있는 연습용 데이터니까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데이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 자유 게시판 가면 저희 EDA 오늘 한 거잖아요. 이게 튜토리얼로 영상으로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보시면서 준비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데이터는 식당 데이터인데요. 이거는 이게 뭐 실제 데이터는 아닌 것 같고 이게 그냥 데이터 분석 연습용으로 누가 공유를 하고 있는 데이터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사이트에서 친절하게 다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예시를 나중에 공유를 드리긴 할 건데 지금 뭐 간단하게 프로젝트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뭐 간단한 데이터 분석하고 시각화가 포함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간단한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 뭐 영화 데이터를 예로 들면 뭐 가장 뭐 개봉일을 가지고 뭐 가장 많은 영화가 개봉된 연도라던가 뭐 월이라던가 아니면 뭐 제일 상영 시간이 긴 영화라던가 이런 걸 이것저것 살펴보는 그런 걸 데이터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시각화는 이제 가설을 하나 세우는 거죠. 그래서 뭐 관객 수랑 주연 배우 수의 관계라던가 뭐 상영 등급이 길수록 관객 수가 많은가 적은가 이런 가설을 하나를 세우고 그거를 실제 시각화를 해서 이 가설이 맞는지 아닌지 이런 거를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이렇게 시각화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더 자세한 예시는 작년에 진행했던 프로젝트들로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은 어떤 주제로 해봤으면 좋겠다 구상 정도만 간단하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데이터 공지였고요. 그래서 링크 공유 드릴 테니까 한 번씩 살펴보시면서 뭐 더 궁금한 내용이나 뭐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 그 멘토 분들한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이 링크는 이따가 단톡방에 공유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하고 2주 동안 스터디를 쉬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각자 시험 잘들 준비하시고 시험 잘 보신 후에 11월 4일부터 다시 스터디 시작되니까 그때 11월 4일 날 저희는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들 중간고사 잘 준비하시고 11월 4일 날 다시 뵙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오늘 스터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어요.